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장중에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만 상승이 나왔던 간밤의 미국 증시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장중 한때 상승의 흐름을 그리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빅테크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반도체 종목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그래도 내용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경제가 그래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급격한 경기 침체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GDP 속보치가 2.8%로 1분기에 2배에 달하는 모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 지출이 다시 견조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에 저축률이 3.9%였는데 3.5%로 하락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저축이 되어 있는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좀 주의할 만한 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도 시장의 장중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게 됐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실적 경계감, 순환매가 함께 나타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였고요. GDP 물가와 코어 PC 물가 지수도 전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연준이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2%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7월 인하 가능성은 일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7월 피봇 가능성을 오히려 GDP 속보치가 불식시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전히 패드와치상으로 9월 인하 확률이 100% 그리고 7월 인하는 한 6.7%, 7%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대선 판도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경합주의 지금 현재 경쟁률을 좀 집계를 해본 수치입니다. 애리조나에서 49대 44, 펜실베니아에서 48대 46, 미시간에선 46대 45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스콘신은 47%로 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선 판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유가는 이틀째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 1% 가까이 오름폭 나타내면서 78.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조금씩 표정이 엇갈리면서 나타났는데요. 테슬라가 2%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테슬라가 이사회와 함께 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XAI 투자를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테슬라가 그동안 또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반발 매수세도 유입이 됐다라는 점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XAI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 반도체 종목들에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이슈였는데요. 엔비디아의 장중 극심한 변동성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알파벳은 3% 빠졌습니다. 장중에 오픈 AI가 구글이 지금 현재 많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검색 판도에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서치 GPT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알파벳의 주가 추가적으로 3% 빠졌고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새로운 임상 관련한 소식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소식 비만 치료제 이슈와 함께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 AI 붐과 함께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연일 이끌었던 에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에이스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장중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장중 한때 7%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다가 2.1%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가요. 결국에는 1.72%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중간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XAI 투자 관련한 소식 때문이었고요. AMD도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AMD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 칩 출시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슈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은 빛으로 마감을 하면서 장중에 극심한 변동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세콰이어 캐피탈 이 IB의 경우에는 IT 버블 당시에 실제로 IT 섹터 내에서 흐름을 좀 예측을 잘 했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AI 수익이 6천억 달러 이상이 나와야만 지금 현재의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고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부분들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역시 투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빅테크들 특히 구글을 필두로 해서 비용 지출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기업들이 하락이 나왔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45%, 구글 알파벳도 3%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던 데는 이러한 이슈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러셀 2000 지수만 1.3% 상승, 그리고 빅스 지수 또 2.3% 상승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9포인트까지 내려앉았는데 피어 구간에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점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은 불안한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표는 저희가 7월 18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간밤에 2.8%, 일라이릴리 4.5% 빠졌고요. 반면에 화이자,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 주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특히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28%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죠. 여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고 하니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코드명 VK2735라고 하는 비만 치료 코드명을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2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임상 3상을 FDA와 함께 현재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FDA 승인 여부는 아직 논하기는 이릅니다만 이렇게 임상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상 2상 때 지난 2월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3주차에 14.7%의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월 말쯤에 이틀 새 128%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기업이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이번 소식으로 또 한 번 주가가 반등이 나와준 만큼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피하 주사형 외에도 경구용과 함께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현재 임상 3상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피하 주사형,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오젬픽이라던가 마운자로를 통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구용 역시도 함께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경구용의 경우에는 용량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용량 컨트롤하는 부분과 함께 체중 감량 효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줬습니다. 화이자와 로슈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비전을 밝힌 바가 있고 로슈도 역시 경구용 치료제 4주차에 6.1%의 감량 효과 보인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화려한 등판으로 인해서 경구용 치료제가 부각을 받았다라고도 이 주가 반응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의 약품들을 설명을 했을 때 일단 피하 주사용만 비교를 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감량 효과가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임상 3상까지 차분하게 진행이 돼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구용과 패치형, 특히 라파스 같은 종목들은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연속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 같은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죠. 삼천당 제약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경구용 치료제 일단 바이킹 테라퓨틱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샤페론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인 누베신을 개발해서 경구 제형을 최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고바이오랩, 일동제약, D&D 파마텍 역시도 특히 GLP-1을 후보 물질로 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다시 힘을 내어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치 GPT가 과연 또 검색 시장의 지각 변동을 또 일으켜줄지 그 부분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오픈 AI가 서치 GPT를 출시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이 현재 미국의 검색 시장의 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글 아성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서치 GPT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서치 GPT를 챗 GPT와 통합하겠다라는 것이 오픈 AI의 구상입니다. 지금 화면이 아주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화면 구성상 제일 바깥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사이드바입니다. 사이드바를 통해서 무언가를 검색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정보들까지 함께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서치 GPT의 장점이고요. 기존의 챗 GPT가 가지고 있던 정보 요약 기능이라던가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 역시도 서치 GPT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도 퍼플렉시티 AI 검색 스타트업인데 여기에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검색 엔진의 전반적인 지각 변동,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재편에 함께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SK텔레콤도 퍼플렉시티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AI와 애플의 협업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아이폰의 판매량에 이러한 서치 GPT의 출시가 영향을 줄까 또 한 번 이런 아이디어 얻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밸류체인 국내 관련주들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마감하는 데는 좀 실패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이 추가로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한, 좀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한 시장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실적주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눈을 씻고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쉽진 않습니다. 투심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은요. 앞서 미국 시장에서 진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날 말씀드린 대로 급락 여파에서 자유롭지도 못했습니다. 양시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주요 이평선이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2%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60일선 깨고 이번 주에 120일선 중장기 이평선 테스트 국면에 계속해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결국 800선이 깨졌죠. 지난 2월 저점까지 내려앉으면서 이제 796선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직전 저점 장중 기준으로는 782포인트 선이 2월 저점인데요.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지켜줄 수 있을지, 7월에 지켜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투심은 악화된 모습, 미국발 얼음물이 우리 시장에까지 냉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떨어졌지만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틀째 계속해서 파는 모습 확인이 됐고 이로써 7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 들어오지 않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많이 빠진 쪽 보시면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죠. 미국의 빅테크 급락 여파 속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8% 조정을 받았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지나라는 생각 속에 어제 시총 상위주들 줄줄이 빠지는 것 하염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이오테크닉스 9%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반등을 줬죠. LG 에너지솔루션 3%의 반등, 에코프로 BM, 삼성 SDI, 셀사와 양극재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나라는 기대감 속에 저가 매수세가 소폭 유입됐습니다. 광고 카카오 이쪽은 이슈발로 영향을 받은 쪽인데요. 이 티맵프 사태라고 많이들 불고 있는데 이 피해 확산이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광고주들 반사수에 받을 거다. 플레이디 28%의 급등, 예스24도 두 자릿수의 급등, 시간의 거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지금 사법 리스크 소화하고 있는 국면 안에서 역시 호재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라는 움직임 속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이렇게 파랗게 물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이 심리, 날씨와는 아주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흘러내릴 것 같은 이 더위 속에서 시장은 냉기가 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하방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하나, 버텨야 하나라는 구간 안에서 시장에서의 그리고 증권가에서의 힌트들을 많이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리스크 관리에 좀 방점을 두자, 리스크 오프 심리가 시장에서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4%, 7% 7월 들어서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피도 4.2%. 보시면 나스닥만큼 빠지진 않았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변동성의 시작은 6월 27일 TV토론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부 정책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는 압축적인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은 커진 구간이 딱 6월 27일 삼성증권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닝 시즌이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30%가량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이 3분의 1 중에 컨센서스를 상회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78%입니다. 꽤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IT 기업 안에서, 그러니까 S&P와 나스닥의 상승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섹터죠. IT 기업들 안에서의 컨센서스 상회 비중은 60% 정도로 지금 보시면 뚝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본주의 생리 안에서 저번보다 잘했네 하면서 AI 내러티브를 이끌어왔던 섹터가 지금 서프라이즈 비율이 전 분기 대비 뚝 떨어졌다라는 측면이 시장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라고 삼성증권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IT 섹터 안에서 한 7.8%의 기업밖에 실적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증권에서 지적하다시피 출발이 좀 불안하다. 이것이 시장을 지금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비관론도, 일방적인 낙관론도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낙관론을 지지하는 쪽은 S&P 500 실적 주기성, 그러니까 늘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았다. 2분기가 다소 좀 안 좋더라도 하반기, 그러니까 3, 4분기에 회복될 가능성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관론 쪽으로 본다면 연준 만능주의, 지금 우리가 피봇만 기대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GDP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7월 인하 가능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9월 인하 가능성도 한 차례 더 이렇게 미국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낙관론, 비관론 지지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보신 것처럼 IT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뚝 떨어진 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위만 바라보면서 기대치를 높인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죠. 물론 시장이 조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치와 기대치를 다시 고민해 볼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서프에 대한 서프라이즈, 그 기대감. 어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다른쪽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6년 만에 분기 5조 원의 이익을 회복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봤을 땐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6조에서 7조 원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의 EPS 추정치 말고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 숫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 왕좌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 결국은 실망감으로 작용하며 9% 가깝게 시총 2위인 이 기업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한 20%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미 기대감을 다 당겨 쓴 것이라면 여기서 2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하이닉스의 하방은 어디까지 열릴 것인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알파벳이 아무래도 AI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큰 실망감을 야기시키는 핵심 인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잠재워질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어제 LIS 일렉트릭 같은 흔들리는 고점주들의 분위기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심리의 변화를 읽어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LS 일렉트릭 컨센 14% 상회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일 대비 17%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주가 위치 그리고 지금의 주가 실적 기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반면에 더 나빠질 게 없겠는데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익 대비 안 좋았어요. 2,600억 원 나올 거다. ANPC 제외한다면 사실상 적자죠. 이 부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2,000억 원도 안 된 이익을 발표했거든요. 투자 관련돼서도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이던스에 있어서도 이렇게 낮춰 잡게 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GM도 연간 전망치를 낮춰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 반영됐구나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속성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역사적 저점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서 바닥을 잡아가는 계기와 더불어 추세 상승이 나올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어제 이익이 컨센 대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점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말고도 포스코홀딩스도 컨센 12% 하회했지만 주가는 반등했다. 이런 근거들이 확실히 시장의 시그널로서 우리에게 뭔가 인지를 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실적 발표할 종목들은 어떨까요? 오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대표 금융지주사와 방산 그리고 자동차 쪽, 조선, 건설 실적 나옵니다. 대표 주자들의 실적을 봤을 때 어제 우리에게 시장이 좀 메시지를 적용시켜 보면 그럼 지금 주가 한 7월 동안 연간 동안 얼마나 올라왔지? 그럼 EPS 영업이익 추정치는 얼마나 한 달 동안 상향 조정됐지? 라는 측면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도 뒤따라서 올라갔던 쪽이 금융지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신한지주 13% 올라왔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7월 한 달은 크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역사적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IG 넥스원도 7월 한 달로는 한 1%의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 동안 60%가량 상승했어요. 사실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도 않습니다. 비공 모멘텀이라든지 방산, 정책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가에서 보는 건 LIG 넥스원 컨센에 부합 정도 할 거다.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올라와 있고 이 이익 기대치는 높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지금 기대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는 기대에 부합할 것 같다. 혹은 기대 크지 않다라는 모비스, 기아 이쪽으로는 모비스죠. 모비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월 한 달 동안 시장 대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털어내고 나서는 올라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 측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GS건설은 7월 한 달 동안 17%나 올라왔죠. 이 기대치보다는 이미 더 나빠지진 않겠는데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올라온 쪽입니다. 이번까지는 실적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번이 바닥이게 된다면 추세 연속성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법 개정안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초에 이미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고 어제 정부 쪽에서 2024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9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이제 정기 국회에 제출이 될 텐데요. 9월까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봤을 때 환호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금투세 폐지, 시행에서 폐지, 정부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지를 막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정기 국회 통과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죠.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거쳐서 민주당의 톤 변화가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상속세 부담 낮아지게 되면서 지금 오너 일가들의 부담이 좀 낮춰졌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오너 일가 쪽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지 않길 바라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완화되게 된다면 주가 상승을 이끌기 위한 밸류어 프로그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선순환의 그림을 크게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던 쪽 해리스 트레이드 보겠습니다. 테마성으로만 올라가는 의료용 대마 쪽으로 다시 한번 어제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선 디데이 100일입니다. 3개월도 채 남기지 않는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이벤트. 트럼프와 해리스 초접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쪽의 압승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치고 올라오는 이 속도에 우리가 눈여겨보게 된다면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가 단기적으로 있을 텐데요. 반응이 있었던 쪽은 일단 의료용 대마 이기 때문에 여기 눈여겨서 보셔야겠고요. 정규장 거래에서 신재생 쪽으로 반응이 나올지 여부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